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부쩍 자주 뻐근하거나 계단 오를 때 툭툭 소리가 나진 않으시나요? 아, 나이 드니까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그게 관절의 조용한 퇴행성 변화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붓거나 아프진 않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릎이 망가지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릎은요, 정말 말없이 무너집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엔 한참 걷고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묵직해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무릎관절 전문 한의사 박동수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 무릎을 진료해 왔죠.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막아주는 생활 습관, 관절에 좋은 운동과 실천 팁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 안 가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꿀팁만 골랐습니다. 자, 혹시 지금 무릎에 살짝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죠.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활력을 위해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쑤셔서 걷기가 힘들어요. 계단은 아예 무섭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관절염 초기? 네, 있긴 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허벅지 근육이 거의 사라졌던 겁니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빠진 상태였죠. 무릎이 아픈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압력은 1. 실제 체중과 같다. 2. 체중보다 가볍다. 3. 체중의 3배에서 6배 무게가 실린다. 정답은요? 바로 3번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중을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걷기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더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그 무게를 고스란히 관절이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처음엔 불편함으로만 시작됩니다. 무릎이 당긴다, 딱딱하다, 예전보다 오래 못 걷는다 같은 느낌으로요. 이게 점점 진행되면 걷다가 휘청인다, 주저앉고 싶다, 누가 밀면 넘어질 것 같다는 말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심하게 붓는 것도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며 지나치고 마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무릎 퇴행성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통증보다 먼저 근육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릎 자체보다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있진 않은지, 걸음걸이가 바뀌고 있진 않은지,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무릎이 아픈 것 같을 땐 사실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보다 근육 약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다 퇴행성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 무릎 통증은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면서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매우 조용하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죠. 저한테 진료 받으러 오셨던 70세 이금자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그냥 쑤시는 정도예요. 걷다 보면 풀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릎을 만져보니 관절 주변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무릎 안쪽 연골의 틈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금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에 약한 통증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뻣뻣하고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잘 안 펴진다고 하셨죠. 문제는 이런 증상이 다 무릎 연골이 닳아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다는 겁니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요. 무릎 연골이 점점 닳고 관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엔 참을 만했던 통증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심해지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걷기도 힘들어요. 이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쌓여온 관절의 피로가 결국 폭탄처럼 터진 겁니다. 그럼 무릎 퇴행성 변화는 어떤 상황에서 더 빨리 악화될까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과도하게 꿇는 습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쫙쫙 소리 나면서 연골이 갈리듯 마모되거든요. 둘째,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 관절이 굳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관절막이 찢어질 수 있어요. 셋째, 체중 증가. 무릎은 체중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살이 5kg만 늘어도 관절엔 수십 킬로의 부담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무릎 퇴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다음 중 무릎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1번 쪼그려 앉기, 2번 의자에 반쯤 앉기, 3번 다리를 쭉 펴고 눕기. 정답은 바로 1번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무릎 각도가 90도 이상 꺾이면 연골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특히 김장철이나 바닥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습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퇴행성 변화는 통증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관절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관절의 퇴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10분, 양치질하다가 허벅지가 당기고 계단 한 칸 내려갈 때 무릎에 찌릿하고 전기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관절은 더 굳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5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 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요즘은 집 앞 마트도 차 타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걸어서 5분이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보니 그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몸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무릎 통증 때문에 우울감까지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아지고 TV 보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상태가 3개월, 6개월 지속되면요. 근육이 말라버리고 관절은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질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쉬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반좌 자세를 연습하세요. 무릎을 쭉 펴고 앉아 발끝을 당기면서 허벅지 근육을 살짝 긴장시키는 동작입니다. 둘째, 계단 대신 경사로를 이용하고 가급적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지팡이나 손잡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무릎을 펴주고 종아리 근육을 두세 번씩 쥐어짜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이건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변화가 일상에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움직임의 감소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바르게 조절하면 통증도 줄이고 회복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면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보다 중요한 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72살 김정혜 여사님도 약과 물리치료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증상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걷지도 않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무릎 연골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여사님께 권한 첫 번째는 짧게 자주 움직이기였습니다. 한 번에 오래 걷는 게 아니라 10분씩 3-4번 나눠서 가볍게 걷는 방식이죠. 둘째는 앉는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꺾는 쪼그려 앉기나 방바닥 생활을 피하고 의자에 앉되 무릎이 90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셋째는 온찜질과 냉찜질 타이밍 조절입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냉찜질,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릎을 쉬게 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쉬더라도 가볍게 움직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무릎을 혹사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써주는 생활 습관이 퇴행성 악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동작이 무릎에 가장 치명적일까요?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 다들 먼저 약을 찾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관절 영양제까지 줄줄이 챙기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무릎 관절은 가만히 쉬기만 하면 더 굳고 더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무릎 주변 근육이 줄어들면서 관절을 지지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후들거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을 살려주는 소근육 운동이 해답입니다. 무릎 운동이라 하면 윗몸 일으키기나 런지 같은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작은 되레 무릎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딱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기. 이걸 한쪽당 10회씩 해보세요. 둘째는 무릎 뒤 쿠션을 끼우고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베개나 수건을 무릎 뒤에 끼우고 허벅지로 꾹 눌러보세요. 이건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면서도 관절에는 무리가 가지 않죠. 셋째는 벽을 짚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스쿼트입니다. 완전히 앉지 않고 15도, 20도 정도만 살짝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걸 반복합니다.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이런 운동을 매일 5분만 해도 무릎이 훨씬 안정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조금씩 매일 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악화되니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며 하셔야 해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찜질하거나 가볍게 주무르며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관절 내 윤활 작용도 활발해지죠. 무릎은 고장 나기 전까지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한번 고장 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위해 5분씩 투자해 보세요. 그 5분이 앞으로의 5년을 바꿉니다. 운동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로 생활이 달라진 분도 있습니다. 올해 72,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악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고 했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스스로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운동 중 일부를 시작하셨죠. 처음엔 벽 스쿼트도 무서워서 벽에 기대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3분, 5분씩 늘리면서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외에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식탁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들고 내리는 연습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 그 작은 습관이 무릎을 바꿨습니다. 2달쯤 지나자
계단을 올라갈 때 더 이상 손잡이를 안 잡으셔도 됐고요. 길거리 걷다가 잠깐 쉬던 것도 없어졌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진료 보러 오실 때마다 정자 어르신은 스스로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세요.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건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작은 반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난 나이도 많고 이제 시작해봐야 늦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무릎은 스스로 좋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반응을 보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르신의 손, 다리, 자세 하나하나가 무릎에게 신호를 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무릎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실전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무릎 퇴행성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앉는 자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되 무릎이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의자에서 너무 깊숙이 앉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걸을 때 무릎을 살피기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딛고 발끝까지 균형 있게 디뎌야 관절에 무리를 덜 줍니다. 바른 걸음만으로도 무릎 통증은 줄어듭니다. 셋째, 체중 조절입니다. 무릎은 몸무게의 2배 이상을 지탱합니다.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엔 2-3kg의 부담이 더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따라서 소식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습관도 관절 건강에 직결됩니다. 넷째, 냉기 피하기입니다. 무릎은 추위에 특히 약합니다. 찬 바닥에 오래 앉지 말고 외출 시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보온에 신경 써주세요. 다섯째, 운동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5분씩 내가 정한 시간에 간단한 근육 자극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습관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건강은 특별한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꾸준한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무릎이 좀 뻐근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무릎은 퇴행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리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릎 때문에 겪었던 일, 지금 어떤 생활을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매주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그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볼까요? 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